5월 15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한 달 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는 최근 열린 고양의료 발전 포럼에서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수, 알파벳 R로 표시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R이 현재와 같은 1.79 수준으로 유지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6월 25일에는 254명, 한 달 뒤인 7월 9일에는 826명이 됩니다. 기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하루 확진자 한 자릿수가 되려면 R값을 현재 대비 50% 줄여야 한다며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대유행이 오면 확진자가 몇백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자가검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시행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그 전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올가을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선 의료진들은 당장 여름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 코로나19 증상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온열 질환 증상으로는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이 있는데 증상만 봐선 코로나19와 쉽게 구분이 안 갑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코로나19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의료진들의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장은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진들, 정작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의료 현장 대응팀 총 1,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현장 대응팀을 위한 자원의 분배나 처우가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장 대응 업무를 시작한 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도 37.5%나 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은 현재 일하는 근무지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명순 교수는 폭염과 2차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유통되던 이 약은 20정들이 한 갑에 24만 원에 팔렸는데요. 트리아 자비린이라는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이지만 우리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수입과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확인된 것만 13명에게 20값을 팔았는데요. 경찰은 실제 수천만 원어치를 거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구속하고 배송책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13일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원격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의사회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원격 진료와는 달리 법 개정이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집중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